동두천 시민사회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국방부 앞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10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MZ세대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MZ세대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포천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희망 농가를 조사했는데요. 포천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채용에 다시 나설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큽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지역인 양주와 동두천, 포천, 연천의 선거구도도 조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MZ세대 공무원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각종 복지와 악성 민원 해결 방법, 또 공무원 사회에 적응을 위한 선배와의 대화 등으로 MZ세대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시간, 시장실 내부 회의 탁자에 포천에서 근무한 지 1년 내외의 신입 공무원들이 모였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MZ세대 공무원으로 오늘은 상하관계가 아닌 선후배 사이로 모였습니다. 공무원 출신인 백 시장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공무원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년, 2년이 상당히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 식구가 된 직원들이 좀 더 적응을 좀 빨리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천시에는 모두 656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MZ세대의 비율은 350여 명으로 전체의 약 54% 정도입니다. 시는 전국적으로 신입 공무원들의 퇴직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을 이해하고 직업에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MZ세대 공무원 소통 공감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힘든 점과 어려운 점을 선배에게 말하면서 슬기롭게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뭔가 저희 MZ세대가 사실 시장님 말씀대로 여러 계층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적응을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적응에 대해서 좀 많이 팁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거든요. 좀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든지. 최근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 지난해 퇴직 공무원 44,600여 명 가운데 5년차 이하는 25%로 4년 전 5,600여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늘어나는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재직 휴가 적용으로 공무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 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는 등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두천 시민사회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범대위는 정부가 2014년 미군기지 이전 연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동두천 지원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고 집회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동두천시에는 다수의 미군기지가 자리했는데요.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약 42%가 미군기지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미군기지 주둔으로 약 22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우현 범대위원장은 전체 면적의 3%를 미군에 제공하는 평택은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면서 동두천시는 왜 푸대접하고 외면하는가라며 이젠 강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여름 포천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희망 농가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다시 계절근로 인력 채용이 이루어질지 지역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농업정책팀 이기승 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포천시 농업정책팀장 이기승입니다. 예, 계절 근로 인력 희망 농가를 조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가 궁금한데요. 농사 규모는 날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노동력 부족도 함께 증가해서 고민이 많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요? 21농가 59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고요. 과거에 그 코로나 때 그 외국인 근로자나 노동력 부족을 많이 농가분들이 호소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문제가 많이 해소돼서 외국인 인력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용허가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9년도에 계절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에는 그 계절근로 사업을 좀 신중히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포천은 지난 2019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가 일부가 이탈하는 결과로 좀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문제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좀 복귀하고 달라진 정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가장 큰 문제였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중개인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9년도 당시에는 그 네팔 근로자가 많이 오셨는데 그 네팔 근로자가 오는 과정에서 그 민간의 중개인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 근로자가 우리나라 그 오셔가지고 그 근로를 일정 한 5개월 정도 일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일정인데 그 기간의 여기 저희 국내에 오는 그 비용의 일부분을 그 근로 임금에서 선치 또는 후치를 중개인이 하신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의 기대소득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이탈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이 계절근로자를 도입함에 있어서 중개인 없이 저희 시와 그리고 송출국과 지자체랑 직접 교류하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 무단 이탈 문제, 비단 포천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를 봤더니 1,800여 명에 달하는 집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는 인력 관리를 지자체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좀 전문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교류하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중앙에서는 이제 공급 희망 지자체 그리고 수요 지자체가 되겠죠. 국내에서는 수요 지자체고 해외 지자체는 공급 희망 지자체인데 그 지자체를 좀 연결해주거나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 차원에서 좀 만들어주면 이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기승 팀장이었습니다. 내년 4월 12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와 강서구 등 전국적으로 6개의 선거구가 통합되고 또 6개의 선거구는 분구됩니다. 또 5개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 변화의 폭이 상당한데요.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한 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 석씩 늘었습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초안을 토대로 획정안 검토에 나서게 되는데요. 최종안 도출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우리 지역인 동두천시와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도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서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는 기존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의 조정 내용도 담겼습니다. 획정안에 따르면 동두천시, 양주시, 갑을,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구역이 조정됩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의정부시 한 고등학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일 의정부 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쯤 의정부 가능동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 당시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속 중에 잠깐 나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마약류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였으며 구속 중 부친이 사망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아 검찰이 A씨를 도주죄로 지명수배했습니다. A씨가 소지한 가방에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교도소로 인계할 예정이라며 교도소 인계 시점은 조사 완료 후 검찰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